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댓글 링크를 통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세요. KBL 첫 번째 경기는 서수원 7보체육관에서 열리는 수원 KT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KT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문정현, 조엘 카굴랑한, 이두원, 문성곤, 아이제아 힉스가 출전합니다. 문정현은 외곽과 돌파를 겸비한 멀티 자원으로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으며 카굴랑한은 빠른 템포와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KT의 핵심 가드 역할을 합니다. 문성곤은 수비 집중력과 리바운드 가담 능력이 탁월하고 이두원은 높이에서 팀의 인사이드 안정감을 더합니다. 힉스는 골 및 득점과 피지컬 싸움에서 팀의 핵심 카드로 KT 공격의 마무리를 책임질 전망입니다. 반면 안양 정관장 선발 라인업은 박지훈, 김영현, 한승희, 변준영, 워싱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지훈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팀의 흐름을 조율하고 변준영은 폭발적인 득점력과 리더십으로 공격을 주도합니다. 김영현과 한승희는 외곽 수비와 속공 가담의 강점이 있으며 워싱턴은 인사이드에서의 존재감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로 힉스와의 골 및 맞대결이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양팀 이번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수원 KT의 이번 시즌 성적은 9승 10패, 평균 득점 71.7점에 실점은 76.9점으로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5.2점입니다. 특히 홈 성적이 5승 5패로 승률 50%에 머물고 있고 공격이 폭발하는 날과 아닌 날의 기복이 뚜렷합니다. KT는 전통적으로 세점 비중이 높은 팀이지만 최근 외곽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박스아웃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도 자주 나오고 있죠. 반면 안양 정관장은 13승 6패, 득실 마진은 플러스 5.9점으로 시즌 초반 완전히 상위권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원정에서도 6승 2패로 매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기세가 굉장히 좋고 수비 전환 속도가 리그 상위권 수준이라 상대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 흐름을 보겠습니다. 총 14번의 맞대결에서 KT가 9승 5패로 오히려 우세합니다. 특히 최근 맞대결에서 KT는 놀라울 정도로 안양 정관장을 상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KT가 확실히 안양 정관장의 수비 스타일을 잘 파고드는 팀이라는 점은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양팀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KT는 최근 10경기에서 단 3승 7패, 공격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균 69.7점밖에 넣지 못했고 상대에게는 77점 이상을 내주며 수비까지 흔들리고 있죠. 반면 정관장은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로 준수한 흐름이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KT는 안양 상대로만 유독 강했지만 지금의 KT는 시즌 초반과 다르게 외곽도 흔들리고 골밑에서의 에너지 레벨도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정관장은 원정 흐름이 좋고 리바운드 주도권을 잡는 순간 경기 전체를 컨트롤하는 팀입니다. 토대장은 정관장 승 오버를 예측해봅니다. 다음 경기는 아산 이순신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우리은행과 KB스타즈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우리은행 선발 라인업은 나남이, 이민지, 변하정, 이명관, 김단비입니다. 김단비는 여전히 팀의 중심이자 에이스로 포스트 공격과 리더십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나남이는 볼 핸들링과 빠른 전환 플레이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변하정은 외곽에서의 슛 감각과 수비 가담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이명관과 이민지는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 득점에서 팀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은행은 전통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답게 리바운드와 트랜지션 수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반면 KB스타즈 선발 라인업은 이채은, 사카이 사라, 허예은, 강희슬, 송윤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희슬은 리그 최고의 슈터로 3점슛과 미드레인지에서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허예은은 빠른 템포 조절과 드리블 돌파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뛰어나며 사카이 사라는 수비와 체력 면에서 팀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송윤아는 높이를 활용한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이채은은 골밑 득점과 스크린 플레이로 공격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이번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이번 시즌 성적은 2승 5패, 평균 득점은 56.9점, 실점은 61.9점으로 시즌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승 3패로 성적이 더욱 좋지 않으며 리바운드와 외곽 생산성 모두 지난 시즌에 비해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특히 3점 성공률이 낮아지면서 공간 창출이 잘 되지 않고 그 결과 공격 전개가 정체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KB스타즈는 이번 시즌 4승 3패, 평균 득점 66.4점, 실점은 64.4점으로 득실 마진이 플러스 2점 정도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2승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전체적으로 공격력의 기대값이 우리은행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특히 연속적인 하이로우 패스 패턴이 안정적이고 팀 전체 야투 성공률이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겠습니다. 총 23번의 경기에서 우리은행이 14승 9패로 우세합니다. 특히 홈에서는 10승 2패로 KB스타즈에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경기 종합해보면 우리은행은 전통적으로 수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리그 최상위권 팀이지만 올 시즌에는 공격의 핵심 축이 흔들리고 외곽 효율이 크게 떨어져 리드 상황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KB스타즈는 외곽과 골밑에서의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고 단단한 로테이션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의 홈 강세 전적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토대장은 우리은행 승을 예측해봅니다. 다음 경기는 안산 상록수에서 열리는 OK저축은행과 대한항공의 남자부 배구 경기 리그 5위와 리그 1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 OK저축은행은 13경기 6승 7패, 세트 득실률 0.933으로 중위권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4승 2패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세트 득실률이 크게 떨어지며 흔들림이 나타났습니다. 득점력 자체는 리그에서 중상위권이지만 블로킹과 범실 관리 부분에서 경기마다 기복이 있어 분위기를 꾸준히 끌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반면 대한항공은 시즌 11승 1패, 세트 득실률 2.615로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전승, 원정에서도 단 1패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점수 득실률 역시 리그 1위권입니다. 올 시즌 대한항공은 기본적인 공격 완성도와 블로킹 효율이 모두 높게 유지되며 상대보다 한 수 위의 전력을 꾸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를 비교해보면 두 팀의 흐름은 훨씬 더 극명하게 갈립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5승 5패, 세트 득실률 1.04로 무난한 흐름입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접전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하는 경기가 늘었어요. 하지만 패배한 경기들을 보면 득점은 비슷하게 가져가지만 마지막 순간의 결정력 부족 그리고 블로킹에서의 열세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최근 10전 전승, 세트 득실률 3.333입니다. 세트 득실률만 봐도 경기 자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격 성공률은 물론이고 서브와 블로킹까지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대부분 3대0, 3대1로 마무리하며 세트 내 우위가 매우 확실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게 끌려가지 않고 자신들의 리듬으로 경기를 끌고 오는 힘이 압도적입니다. 이제 맞대결 흐름을 보면 두 팀은 무려 20번 맞붙었는데 OK저축은행이 3승, 대한항공이 17승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최근 10경기 중 대한항공이 9승을 챙기는 등 거의 일방적인 흐름입니다. 종합해서 오늘 경기는 대한항공이 전체적인 전력, 최근 흐름, 맞대결 기록 모두 우위에 있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대장은 오버를 예측해봅니다. 이번에는 여자부 경기, 페퍼저축은행과 정관장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이번 시즌 성적을 보면 페퍼저축은행은 13경기 6승 7패, 세트 득실률 0.852로 리그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1승 6패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홈에서는 5승 1패로 강한 팀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홈 경기력만 놓고 보면 상위권 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공격 성공률과 범실 관리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세트 초중반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정관장은 시즌 4승 9패, 세트 득실률 0.531로 리그 7위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원정에서는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며 0승 6패, 세트 득실률도 크게 떨어집니다. 공격 효율이 낮고 리시브 불안이 계속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최근 10경기 흐름을 보면 페퍼저축은행은 4승 6패, 세트 득실률 0.727로 하락세입니다. 승리한 경기에서는 블로킹이 잘 터지며 높은 DIG 성공률로 경기 흐름을 길게 가져가지만 패배한 경기들은 대부분 상대 서브에 흔들리며 한 세트 내 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정관장은 최근 3승 7패, 세트 득실률 0.500으로 흐름이 다소 더 좋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공격과 리시브의 기복이 심해 안정적인 점수 운영이 어렵고 범실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한꺼번에 점수를 내주는 장면도 많습니다. 최근 전체적으로 팀 밸런스가 흔들리며 연패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기록을 보면 페퍼저축은행이 크게 밀립니다. 총 15번 만나서 페퍼저축은행이 3승, 정관장이 12승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최근 5경기만 보면 정관장이 4승 1패로 우위이고 세트 스코어도 대부분 3대1 혹은 3대0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페퍼저축은행이 홈에서는 의외로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종합해보면 정관장이 원정에서 이런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것이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조직력과 블로킹 효율은 페퍼보다 조금 더 안정돼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변수이지만 맞대결 흐름과 두 팀의 최근 내용까지 고려하면 정관장이 근소하게 앞서는 그림입니다. 토대장이 예상하는 승리팀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내일도 더 정확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